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리즈 베이커리가 오늘 오픈을 했습니다. 가오픈 기간에 한 몇 주 정도 지금 운영을 하다가 이제서야 했는데요. 가오픈 기간이고 또 겨울 지금 다가오는 이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꽤 많아요. 매출도 어느 정도는 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자리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지난번에 영상을 보셨다시피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보지 않겠습니다. 크게 보지 않고 뭐 어떤 메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일 오픈이죠. 오늘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시간은 8시 반부터 10시네요 들어가면 이제 손 소독을 할 수 있고 기온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출장 온도도 요즘에는 이제 안식콜로 이렇게 다 하고 있죠. 쭉 하고 있는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도 정말 구성이 잘 되어 있네요. 제가도 잘 되어 있고, 제빵 같은 경우도 확실히 좀 다릅니다. 직접 다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대형 카페들 가보시면 생지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생지 규격하고 확실히 달라요. 기본적으로 다 괜찮은 퀄리티의 빵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워낙 지금 손님이 많아서 제가 지금 얼굴이 나올까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빵 매대 같은 경우도 좀 깔끔하게 좀 구성을 해놨죠. 이런 거는 이제 냉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온도가 되어 있죠. 냉장으로 제작을 따로 한 거죠. 이렇게 있고, 이제 케이크도 이런 식으로 또 진열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스는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손님이 많아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커피도 3그룹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원래 점심때 풀로 차면 이런 모습들이 흔히 보이고 있습니다. 셀프바가 이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지금은 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카페가 이제 오픈을 했었는데 정말 뭐 잘 되는 거 보셨죠? 그렇다고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게 뭐 무조건 크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사장님하고 지난번 만나 뵀을 때 사장님께서 뭐 장비 하나를 뭐 새로 구입을 하려고 뭐 대전 쪽에 있는 판매 업체한테 갔대요. 근데 그 업체에서 하시는 말이 요즘에 60평대에서 한 80평대에 이르는 베이커리 카페가 소리 소문 없이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자기들도 매장에 지금 중고 물품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도 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베이커리 카페들도 다 잘 되고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보여야 제빵사들도 좀 힘이 나고 그럴 텐데, 좀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60에서 80평대 매장이 무조건 또 안 되는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뭐 약간 뭐 아니면 도식으로 뭐 성공과 실패의 길을 좀 가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힘이 빠지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도 지금 20평대 베이커리 카페도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그 상황에 맞게, 상권에 맞게, 아니면 내가 무조건 이 잘 되는 카페를 따라한다기보다는 나만의 특성을 가진, 또 상권에 맞는 그런 특성에 맞게 카페를 운영한다 그러면 그렇게 또 나쁘지만은 또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재현을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상권도 다르고 고객의 특성도 다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똑같이 잘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결국은 분석을 잘해서 그게 맞게 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이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중소형 카페는 좀 매장 운영이 좀 달라야 돼요. 특히 이제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이런 베이커리 카페는 기본적으로 포스가 한 2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못해도 2개, 그 다음 3개, 4개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빵 같은 경우는 이 계산해야 되는 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은 한두 개만 사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양의 빵을 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음료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늘어나요. 그러면 대기줄이 늘어나면 저 같은 사람은
줄 기다릴 바에야 다른 데 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마 이거 영상 보고 있는 분들도 그런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줄 안 설고 딴 데 갈 거예요. 근데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약간 저는 이게 올드한 마케팅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줄 늘어서야 장사 잘 되는 곳이라고 인식이 돼서 손님들이 더 많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요즘에는 그거가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뭐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이런 데 가면 줄 서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굳이 일부러 줄 세워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형 카페들을 보면 뭐 포스가 4대, 5대 뭐 이렇게까지 있는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운영할 때 2대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신 거 보면 한 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빵이 완전하게 세팅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 매대 있죠. 매대에 진열된 빵의 순서대로 포스를 구성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빵의 순서는 결국은 빵의 종류,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 만들어진 뭐 종류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정해지고 이게 그대로 포스의 위치로 옮겨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손님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빵들을 테스트해보고 있는 단계랍니다. 그래서 여러 빵의 테스트를 해보고 잘 되는 거 위주로 나중에 픽스가 되면 그 순서대로 포스의 빵의 메뉴가 이제 진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픽스가 되면 이쪽에 있는 포스가 이쪽으로 완전히 복사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빵의 종류라든가 이름을 외우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에서 서서 매대 쪽을 보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숙련이 좀 덜 된 직원들도 나중에 그거를 보고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빵의 진열과 포스의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요즘에 서비스 테이블을 중간중간에 좀 비치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카페들 보면 서비스 테이블을 다 중간중간에 비치해서 고객들이 거기에 쓰레기라든가 먹고 남은 잔반들을 거기 두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제때제때 못 치우면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서비스 테이블을 이제 비치를 안 합니다. 이제 고객들은 좀 불편하겠지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웬만하면 바의 근처에 서비스 테이블을 비치를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그쪽으로만 갖다 주면 직원들은 최소한의 동선이잖아요. 중간까지 갈 필요 없고 위층으로 갈 필요 없고 바로 옆으로 와서 바로 설거지통에 집어넣고 쓰레기를 치우고 이렇게만 해줘도 크게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아니면 직원들이 뭐 각 층수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치워야 되고 그리고 그 지저분한 거 그거 진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최소한의 서비스 테이블만 비치를 하자. 이게 요즘에 차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협동이 진짜 잘 돼야 됩니다. 특히 오픈날 같은 경우는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빵을 10,000원 이상 구매할 시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포스에서 주문을 받는 사람이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면 막 헤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테이크아웃과 매장에서 먹는 거 이게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돼 있잖아요. 요즘 또 테이크아웃 컵을 가지고 매장에서 먹으면 이 과태료 먹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테이크아웃과 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포스에 매장 식사와 포장 이거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입력이 되고 빌지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이걸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또 핫인지 아이스인지 포장인지 이 매장에서 먹는 건지 이거를 포스 받는 직원이 그걸 컨트롤 해주면 좋습니다. 빨간 표시를 해준다든가 체크 표시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말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53번 뭐 빌지 같은 경우에 이건 매장이에요. 체크 좀 해주세요. 여기 시럽도 추가해요.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머신에서 샷을 이제 뽑는 친구가 이쪽에서는 가장 경험이 있는 친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뽑을 때 이거 뭐 추가되는 거 있다 아니면 매장에다 테이크아웃이다 할 때 컵을 고를 때도 옆에 있는 직원한테 이걸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저렇게 준비해서요. 이거는 얼음 담아주세요. 여기 시럽 한 펌프 하나 넣어주세요. 이런 것까지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샷 뽑을 테니까 저기 블렌더 메뉴니까 블렌드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빨리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면 뭐 5명, 6명 막 붙어 있어요. 그래도 막 헤맨다는 거죠. 이거 경험이 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저희 매장, 우리 직영 매장 직원들 같은 경우는 3명이 가서도 이 음료 파트에 대해서는 정말 칼같이 손발 착착착 맞춰갖고 금방 끝냅니다. 이 정도 수준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외대 매장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5, 600명이 왔다는 거죠. 점심 때 이 정도 수준으로 왔거든요. 그래도 고객이 한 3분 이상 안 기다렸을 거예요. 진짜 다다다다다다 딱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빵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좀 로딩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대형 매장일 때 이제 직원의 이 손발을 맞추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가오픈 기간을 두면서 계속 여러 메뉴를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손발을 맞춰 나가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대형 매장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가랑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창업 뭐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제대로 공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